버려진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가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밝혀진 진실이 한 청년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선택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 한쪽이 분명 따뜻해져 있을 거예요. 밤 공기가 차갑고 습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가늘고 힘없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울다가 멈추고 또 울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연이라는 청년은 편의점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고 녹슨 쓰레기통 사이 그곳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얇은 천 속에서 작은 손가락이 움찔하고 움직였고요. 아기의 입가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고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만이 전봇대에 매달린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연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품속에 꼭 안고서 자신의 원룸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싱크대에 물을 받았어요. 뜨거운 물을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 천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젖은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아기는 금방 칭얼거림을 멈췄어요. 그리고 작은 코로 고른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면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잠깐만, 내가 잠깐만 맡아줄게. 하지만 잠깐이라는 게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지금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은주 씨가 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사는 집 문틈으로 아기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은주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애 우는 소린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도연의 집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도연은 급하게 이불을 정리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친구가 사정이 급해서요. 하루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은주 씨는 장부를 겨드랑이에 끼고 짧게 대꾸했어요. 하루가 자주 길어지던데. 정오 무렵 시장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더미 옆에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저 청년이 애를 어디선가 데려다 숨겼다더라. 도연이 분유 코너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자 가게 주인은 뭔가를 삼킨 듯 눈길을 피했습니다. 골목 어르신 두 분은 벤치에 앉아 부채로 땀을 식히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은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창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사람의 발걸음보다 빠르고 닫힌 창문 틈새보다 더 얇게 스며드는 법이니까요. 이 소문들이 도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파출소 근무 중이던 상호 경찰관이 단정하게 단추를 채우고
골목을 걸어왔어요. 도연의 집 문이 열리자 비좁은 방 한가운데 접이식 테이블 옆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호는 손전등을 끄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은 상자를 들어 올렸을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호가 다시 물었어요. 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고 단단한 질문이 좁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는 메모장을 덮고 아기 이마에 있는 작은 반점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상호는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짧은 시간만요. 제가 확인하는 동안만 허용된 유예 시간이었습니다. 상호가 떠난 뒤 방에는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남았어요. 이 짧은 유예 시간이 그들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게 될까요? 다음 날 도연은 분유를 사러 나갔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길이 막혔어요. 아이 손수레를 밀던 젊은 엄마가 살짝 방향을 틀면서 도연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도연은 놀이터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반찬가게 은주 씨는 가게 앞 거울을 닦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 말이 말 위에 얹히면서 점점 더 커졌어요. 파출소로 민원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위에는 의심이 정자체 글씨처럼 박혀 있었어요. 상호는 다시 도연의 원룸을 찾아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기저귀 봉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분유병에는 삶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상호는 그 안에서 망설임과 진심이 담긴 손길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는 사람의 아이입니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잠깐 떨렸어요. 이 눈빛의 떨림은 무엇을 예고하는 걸까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은주 씨는 골목에 햇빛이 기울 무렵 도연의 방에 끓인 국을 들고 찾아갔어요. 아기가 하품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이마 옆에 있는 작은 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어요. 반찬가게 앞에서 장난치며 놀던 한 여학생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 집안 아이에게도 비슷한 자국이 있었거든요. 설마 그 집 아이가. 가게로 돌아온 은주 씨는 찬장 문을 닫으면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는 낮은 속삭임이 또 다른 추측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상호는 제보를 듣고 골목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인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주저하며 멈칫거리는 순간이 눈에 남았습니다. 상호는 인근 대학의 휴학생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을 뽑아들었습니다. 한서연. 상호의 손끝이 메모 위를 톡톡 두드렸어요. 이 작은 반점 하나가 얼마나 큰 단서가 될까요?
상호는 고시원 복도를 지나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했어요. 파출소입니다. 잠깐 이야기 나눕시다. 안쪽에서 숨을 삼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닥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상호는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아이 문제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문틈 사이로 종이가 천천히 끌려 들어가고 긴 침묵이 복도에 깔렸어요. 같은 시간 마을 사람들은 도연을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신고를 바로 안 했대? 질문은 점점 결론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은주 씨는 분홍 고무장갑을 벗고 도연을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숨기는 거 없지? 도연은 있는 힘껏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밤잠을 설친 눈 밑 그림자가 말보다 더 컸습니다. 상호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날짜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어요. 기일이 다가올수록 문틈의 기척은 무슨 결심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 문 뒤에서는 어떤 마음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새벽 알바를 추가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어깨를 주무르며 아기 옆에 앉았어요. 값싼 스탠드 불빛이 이불 위를 둥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병을 식히고 아기의 작은 입에 조심스럽게 갖다 댔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꾹 누르듯이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혼잣말이 방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술 취한 청년들이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어요. 내 자식이래. 조롱하는 웃음이 창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커튼을 더 꽉 닫고 등을 곧게 세웠어요. 바로 그 순간 건너편 창문에서 은주 씨가 모습을 살짝 비추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소문과 현실 사이의 틈이 보였어요. 이 버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석 요구 기일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모자를 벗고 파출소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의자에 앉자 그녀의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날 상자를 둔 사람이 본인이 맞습니까? 서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예요. 실내가 조용해졌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상호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서연은 눈을 들어 짧게 끄덕였어요. 오빠의 친구였어요. 과거의 선이 현재와 정확하게 맞물렸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 함께 진실을 전합시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다음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파출소 출입을 목격한 누군가의 입에서 그날 오후 마을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여자가 나타났다더라. 도연이랑 뭔가 얽힌 거래. 추측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상호는 더 늦기 전에 두 사람을 같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의자 끝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지만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은 오래된 사진처럼 낡고 무거웠어요.
상호가 눈짓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사실을 말합시다. 서연의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달라붙었다가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연은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어요. 방 한쪽 구석에 놓인 물컵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고백의 다음 문장이 무엇을 뒤집게 될까요? 서연은 마른 목을 축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 친구의 아이이기도 해요. 도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길게 긁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대기실, 좁은 옥탑방, 웃음 섞인 약속들.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당신을 가장 믿는다고 했어요. 서연의 말은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왔어요. 도연은 두 손을 포갠 채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상호는 장부를 덮고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아이의 안전과 여러분의 책임 함께 정합시다. 방에는 울음소리가 없었지만 세 사람의 심장 소리가 서로의 대화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는 아직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작고 단단한 결심이 놓여 있었어요. 이 결심은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까요? 원룸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을 햇빛 아래에서 활짝 웃고 있는 친구의 어깨가 자신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 있지. 내가 잘할게. 그는 사진에 구겨진 모서리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펴주었어요. 아기가 낮잠에서 깨어 입을 오므리며 칭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젖병을 흔들어 온도를 맞추고 창틀에 잠깐 기대 눈을 붙였다가 바로 일어났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그의 뺨을 더듬자 도연의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벽에 달력 한 장을 붙였어요. 약속 일정, 예방접종 날짜, 알바 스케줄. 펜 끝이 가볍게 달력을 눌렀습니다. 버티자. 우리 함께 버티자. 도연은 스탠드를 껐다 켜면서 조도를 낮췄어요. 바깥에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새가 짧게 울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얇게 비칠 때 그의 다짐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 마을 회관의 플라스틱 의자들이 둥글게 놓였습니다. 은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절차를 어기면 나중에 위험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온도가 다른 말들이 부딪혔어요. 상호가 들어와 손짓으로 소란을 가라앉혔습니다. 친모 확인했고 경위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술렁임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은주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신고를 미뤘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곧 모두의 물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기척이 나고 도연이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들어섰어요. 그는 회관 가운데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냥 아이를 그 자리에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보다는
책임을 다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도연은 아기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의 경위를 차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상자를 들었을 때 느껴진 무게, 천의 축축한 촉감, 손의 떨림, 그리고 밤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걸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 친구였습니다. 회관 안의 의자 다리들이 한꺼번에 미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도연은 사진과 친구와의 약속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덧붙였어요. 서연은 뒤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얇은 목소리가 공중에서 떨렸어요. 상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돕도록 합시다. 은주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일어나 말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외면과 의심으로 쌓여있던 장벽이 한쪽 모서리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이 변화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작은 테이블 위에 미지근한 보리차가 놓였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자를 당겼어요. 아기는 테이블 모서리에 팔을 올리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시선을 아기에게 두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상호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돌봄 계획과 안전 점검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은주 씨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단단한 목소리를 보탰어요. 먹일 것은 내가 챙길게요. 걱정 말아요.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은 종이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사람들의 손과 눈빛과 발걸음 속에 새겨졌어요. 이 새겨진 약속이 곧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골목 끝까지 기저귀 상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는 죽을 정성껏 끓여서 보온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과 시간표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상호는 일주일 단위 점검표를 만들어서 현관 옆에 마그넷으로 고정했어요. 서연은 서툰 손길로 아기 목욕을 도우면서 물 온도를 다시 맞추는 법을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도연은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서 젖병을 꼼꼼하게 삶고 아기의 낮잠 시간을 노트에 기록했어요. 방 한쪽 벽에 걸린 달력에는 작은 스티커가 날마다 하나씩 붙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줄고 웃음이 늘어났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문 앞에서 코를 들이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어요. 웃음이 또 다른 웃음을 데려왔어요. 늦은 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말은 피곤한 어깨를 쭉 펴게 만들었어요. 이 따뜻한 일상을 오래오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골목 화분에서 작은 꽃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아기를 안고 은주 씨의 반찬 가게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주 씨는 반찬 봉지를 건네며 눈웃음을 지었어요. 기운 떨어지면 언제든 바로 와요.
파출소 앞 그늘에서는 상우가 손을 들어 인사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도서관 계단에 앉아 수첩을 펼치고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꼼꼼하게 적고 있었어요. 아기는 햇살을 붙잡으려는 듯 작은 손으로 허공을 쥐어보며 옹알거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멀찍이서 미소를 건넸어요. 누군가는 함께 현관을 쓸고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의심이 거치자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따뜻한 연대가 채워나갔습니다. 도연은 아기 이마에 있는 작은 반점을 손등으로 살짝 쓰다듬었어요. 너의 내일이 따뜻하기를. 그 말은 봄바람을 타고 골목 끝까지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인연은 이제 작은 마을의 따뜻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도연과 서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